전문가가 알려준 난방효율 2배 만드는 법 시니어 필수 꿀팁. 겨울이 되면 누구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난방비는 유독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반대로 거짓말처럼 적게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난방 배관 구조가 달라서, 층수가 달라서, 물론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설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온도 조절기를 온도만 올리는 장치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조그만 기계가 집 전체 난방 효율을 좌우합니다. 설정 하나가 맞으면 난방비가 최대 3050%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잘못 설정하면 방열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보일러가 하루 종일 돌아가며 돈을 태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외출 모드와 난방 모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난방을 완전히 꺼버리는데 이게 난방비가 폭발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보일러는 꺼놓으면 아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다시 데우는 대 2배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즉, 난방을 켰다 껐다 하는 습관이 난방비를 가장 많이 태우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외출할 때는 난방을 끄는 것이 아니라 1517도로 설정해둔 외출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온도는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기본 온도입니다. 벽, 바닥, 배관까지 얼지 않는 선에서 최소 난방을 유지해두면 보일러가 다시 켜질 때 훨씬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집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닥 온도 난방수 온도 조절입니다. 시니어 세대일수록 바닥이 뜨끈해야 따뜻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닥 온도를 과도하게 올리면 오히려 열이 천장으로 빠르게 올라가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바닥 온도를 대부분 3842도 사이로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따뜻하지도 않은데 난방비만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집 난방비를 반토막 내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온도 조절기에 숨겨진 기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사용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온도 조절기를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온도를 높일수록 집이 빨리 따뜻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추우면 22도, 23도를 누르지 않고 단번에 28도, 30도까지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방식이 난방비가 가장 빠르게 새는 구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일러는 목표 온도가 21도든 30도든 같은 속도로 집을 데웁니다. 목표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더 빨리 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30도로 올리면 21도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 가동되며 필요 이상으로 열을 만들어냅니다. 즉, 목표 온도를 폭 올리는 행동이야말로 난방비 폭탄의 직행 티켓입니다. 그렇다면 난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난방은 목표 온도가 아니라 유지 온도 싸움이다. 집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기본 온도를 유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복구하는데 두세 배의 가스비가 들어가지만 약하게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되살리는데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르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기의 온도 유지 모드 실내 온도 기준 난방과 난방수 온도 모드 출수 온도 기준 난방의 차이입니다. 실내 온도 기준 난방은 말 그대로 집안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모드입니다. 반면 난방수 온도 모드는 바닥으로 흐르는 물의 온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방 온도가 충분히 따뜻해졌어도 보일러가 쓸데없이 오래 돌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모드 때문입니다. 즉, 온도 조절기를 실내 온도 기준 난방으로 바꿔두는 것만으로도 난방비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이 잘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목표 온도를 높은 숫자로 맞추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집이 잘 안 따뜻해진다면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창문 틈새, 문풍지, 바닥 난방 배관 압력, 환기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3편에서는 실제 난방 전문가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항목들, 그리고 시니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난방 손실 원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일러는 멀쩡한데 온도 조절기도 정상인데 실내 온도는 이상하게 안 올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치 기사님을 부르는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단 한 군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바로 열이 새는 구간입니다. 사실 난방이 안 되는 집의 70%는 보일러 문제가 아닙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면서 뒤로는 창문이 찬바람을 들이붓고 있는, 말 그대로 불을 지펴도 지피는 족족 새는 상황이죠. 먼저 살펴보는 곳은 창문 하단 틈새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구간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틈으로 찬 공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사님들이 이 구간을 손으로 만져보고 종이를 끼워 흔들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면 이미 열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틈 하나가 실내 온도를 23도씩 빼앗습니다. 난방은 하는데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관 문틈입니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 바닥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현관문 아래 12cm 틈만 있어도 집 전체 바닥이 식어버립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보일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난방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틈을 막아주는 하단 브러시 패드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설치하는데 5분도 안 걸리고 난방 효율은 바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바로 욕실 환풍기 역풍입니다. 겨울에 욕실 환풍기 틈으로 바람이 역류하면 거실까지 차가운 공기가 흘러옵니다. 거실이 따뜻해지지 않는 집의 숨은 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욕실 환풍구에 역풍 차단막을 설치하는데 이거 하나만 달아도 집 전체 온도가 체감될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열 손실 구간은 난방비를 조금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일러가 평소보다 1.52배 더 길게 가동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난방비는 온도를 얼마나 높였느냐가 아니라 보일러가 몇 시간 동안 돌아갔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써도, 아무리 온도 조절기를 잘 맞춰도 집 안에서 열이 새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4편에서는 시니어 가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바닥 난방이 약해지는 진짜 원인과 집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제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시니어분들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바닥이 왜 안 뜨뜻하지? 전에는 금방 따뜻해졌는데 요즘은 반나절을 틀어도 미지근해. 이 현상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난방수 보일러 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를 아끼려는 마음에 난방수 온도를 과도하게 낮춰놓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이 오히려 난방비를 더 올리는 구조입니다. 바닥을 데우는 물이 기준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보일러는 목표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계속 가동됩니다. 즉, 온도를 낮추려다가 오히려 가동 시간이 길어지는 역효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난방수 온도는 일반적으로 3842도 사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보일러가 과하게 돌지 않으면서도 바닥 전체가 고르게 데워집니다. 지난 몇 년간 실제 측정 결과 이 온도대가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안정적인 난방 효과를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지속적인 환기 습관입니다. 환기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 중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바닥이 식어버립니다. 바닥 난방은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데 최소 23시간, 심한 경우 45시간이 걸립니다. 즉 10분 환기하자고 보일러를 몇 시간 동안 더 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2회 57분 정도의 짧은 강제 환기를 추천합니다. 짧고 강하게 창을 크게 열어 바람을 단번에 교체하고 바로 닫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바닥의 온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시니어 가정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문제, 가구 배치입니다. 바닥 난방은 방 전체에 열이 순환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침대, 소파, 장롱 등이 바닥면을 덮고 있으면 열이 갇혀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닥의 절반 이상이 막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실내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큰 가구들은 벽에서 510cm 정도 띄워 배치하고 바닥과 밀착되는 판내령 가구는 가능한 한난방이 약한 구역에 둡니다. 이것만 바꿔도 실내 체감 온도가 최소 1.52도 올라갑니다. 결국 난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켜느냐가 아니라 집이 따뜻해지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필요한 세팅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편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전혀 모르는 온도 조절기 기능 중에서 난방비 절약 효과가 가장 큰 설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설정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왜 난방비가 높았는지 바로 이해될 겁니다. 겨울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건 같은 단지, 같은 구조의 집인데도 누군가는 난방비가 7만 원, 누군가는 18만 원이 나옵니다.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보일러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온도 조절기 기능을 기본 모드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온도 조절기에서 딱 2가지 버튼만 씁니다. 온도 올리기 내리기. 그러다 보니 중요한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난방비가 계속 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기능은 실제 난방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것만 켜도 난방비가 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라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예약 난방 스케줄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온도 조절기에 숨겨져 있는데 잘 활용하면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보일러를 끄면 바닥이 완전히 식어 출근 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온도를 확 올리고 결국 가스비만 더 나가죠. 그런데 예약 난방을 활용하면 집이 식기 전에 새벽 5시, 6시 사이에 약한 난방을 자동으로 켜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적당히 유지돼 아침 난방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히스테리시스 온도 유지 범위 설정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낯설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일러는 설정 온도 -1도가 되면 켜지고 설정 온도 1도가 되면 꺼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히스테리시스 범위가 너무 넓으면 보일러가 계속 켜졌다 꺼졌다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난방비를 가장 많이 태우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범위를 0.5도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설정 온도 22도, 21.5도 떨어졌을 때만 가동. 이렇게 해두면 난방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고 불필요한 재가동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기능, 바로 실내 온도 기준 난방 모드입니다. 난방수 온도 기준 모드로 사용하면 바닥에 흐르는 물이 기준이라 실제로 집이 충분히 따뜻해도 보일러는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 기준 모드로 바꾸면 보일러는 방의 실제 온도를 읽고 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 기능 하나만 바꿔도 난방비가 평균 2030% 줄어든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이 3가지 기능을 제대로 설정해두면 같은 보일러로도 완전히 다른 난방 효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절기 설정을 통한 전략적 난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음 6편에서는 실제 시니어 가정에서 난방비가 하루아침에 줄어든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난방비 진짜 절약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한 가정은 겨울 내내 난방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은 이론보다 사례가 훨씬 강력합니다. 설정이 중요하다, 난방수 온도가 중요하다,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성공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방문했던 시니어 가정 중 난방비가 4,055%까지 줄어든 대표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가정은 한 달 난방비가 항상 17만 19만 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난방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매번 난방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방문해 확인한 순간 원인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 집은 외출할 때마다 난방을 완전히 꺼버리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보일러는 껐을 때 아끼는 에너지가 있지만 완전히 식은 바닥을 다시 데우는 에너지는 훨씬 많이 듭니다. 전문가 조언대로 외출 모드를 16도로 유지하도록 바꾸자 난방비가 다음 달 1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 혼자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온도 조절기를 난방수가 기준이 되는 수온 모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이미 따뜻한데도 보일러는 바닥 물 온도가 떨어졌다고 계속 가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는 즉시 실내 온도 기준 난방 모드로 바꾸고 히스테리시스 범위를 0.5도로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훨씬 덜 틀고도 실내 온도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한 달 난방비가 1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남성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난방이 아니라 열 손실이었습니다. 창문 아래 틈이 벌어져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특히 거실, 창문 아래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바닥이 식어 보일러가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틈새를 막는 패드와 문풍지를 설치하고 환기 시간을 5분 이하로 규칙화하자
난방 가동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줄었습니다. 난방비는 다음 달 기준 24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문제였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보여줍니다. 난방비는 얼마나 많이 틀었는가 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정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 세팅, 열 손실 차단, 난방수 온도 조절,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맞추면 같은 보일러를 쓰고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7편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 구조별 난방 세팅법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별로 최적 설정이 달라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효율은 더 올라갑니다. 따뜻하게 사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집을 천천히 데우고 몸을 무리시키지 않고 리듬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부디 이번 겨울 여러분의 집안에 따뜻함의 리듬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난방비를 아끼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따뜻함 속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